안녕하십니까. 황현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파트 01 우리 전표관리 및 결산관리 쪽에 내용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당좌자산 파트는 시작을 했어요. 그쵸? 챕터 2 당좌자산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매출채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매출채권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 열고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매출채권 부분을 한 번에 나가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저희는 매출채권 부분은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재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우리 46페이지. 네, 46페이지 매출채권 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채권과 채무라는 용어가 등장이 다시 됩니다. 그 채권에 대한 부분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수취채권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는 의무 또는 빚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급 채무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 부분의 정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취채권이다라고 해서 나와지는 부분은 어떤 의미이신 거냐면 회사가, 기업이 재화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게 재화인 거죠. 또는 용역.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게 용역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가서 보았더니 나 아직은 돈을 못 주었어. 외상으로 사왔어. 외상으로 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겼더라. 또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얘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수취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 중에 들어가서 보면 업태와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업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이 업종의 성격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회사가 업종이 아닌 부분에서도 받을 권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권리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가 돈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누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약속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서를 받았다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자금을 무엇하고 빌려주고 또는 대여하여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여하고 누구를요? 자금을.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한 부분을 증서나 어음을 받았다라면 그것도 무엇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취채권의 반대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급 채무예요. 이 두 개의 의미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지급 채무는 돌려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제공을 한 게 아니라 제공을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대가를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여기서는 자금을 대여해 줬어요. 그럼 자금을 내가 무엇하면 될까요? 차입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빌려왔다. 그래서 차입한 경우에 나는 갚을 빚이 생기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지급 채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받을 권리라고 불렀던 수취채권과 지금 갚아야 될 빚이라고 불렀던 지급 채무를 나눠보니 수취채권은 지금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고 미수금이라는 게 있고 대여금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급채무는 지금 갚아야 될 매입채무가 있고 미지급금이 있고 아직 주지 못한 돈 그리고 돈을 빌려온 차입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는 맞지만 이걸 왜 구분해 놓았느냐? 이런 회계 처리할 때 뭐가 달라진다?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일단 우리가 채권과 채무는 구분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표가 다르다는 건 회계 처리했을 때 분류표가 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라고 불러지는 채권과 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무엇하였다? 발생한 채권과 채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부분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용어 다시 들어옵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들어가 보니 업태와 무엇에 대한 부분이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난 것 이걸 상거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사업자 등록 중에 컴퓨터를 제조하여 팔고 있다. 그럼 여러분 종목에 뭐라고 써 있고? 컴퓨터. 업태는 뭐라고 써 있다? 제조. 우리는 컴퓨터를 사다가 그냥 팔아요. 그러면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가 주이신 분들은 도매라는 업으로 대부분 등록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 고객이 개인들이 많더라. 그러면 소매라는 거로 또 넣었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업태가 뭐로 간다? 도소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무엇으로 불러주자?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니고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외라는 건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회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업태 종목에 관련된 것만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PC가 필요하더라. 요즘 여러분 사무실에 PC가 거의 다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PC를 구입을 했는데 PC를 현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 저희는 그 PC 대금요 보름 뒤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PC는 이 회사에서 사고 파는 행위로 가져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무엇 하겠다? 영업부 직원이 쓰겠다. 회계팀 직원이 쓰겠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거래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래라고 했고요. 제가 대금을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안 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미지급금. 이러면 아직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수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식의 의미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외라는 부분이고요. 자,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은 그러면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끝냈는데 이건 뭔가요? 이런 우리 아까 여유자금이 있어서 빌려주거나 빌려왔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러면 그때 차용증서도 있지만 그거를 고급스러운 말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거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부분에 계약서를 썼다 안 썼다? 썼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대여금. 돈을 빌려온 사람은 뭐라고 하고? 차입금.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개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요. 지금 무슨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해보자.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해보자. 그럼 저희는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은 안 배우나요? 설마요. 배워요 여러분. 뒤에 가면 기타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 뭐가 되져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아닌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되셨을까요? 자, 매출채권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회계 처리할 땐 여러분 개정 과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누가 들어간다? 받을 어음을 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것.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매출채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유통업 얘기했었어요. 업태의 종목 중에 업태의 도소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조는 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뭐를 사가지고 왔을까요? 재료라고 하는 또는 부재료라고 하는 걸 무엇하고 매입하고 자 이 매입했던 걸 제조 가공해서 나는 뭐를 팔겠다? 제품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미수 채권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자?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는 상품과 제품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뭘 받는 경우도 있더라. 저희 매출했는데요. 상대편이 어음이라는 걸 주던데요. 라고 해요. 그럼 어음도 외상매출금이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받을 어음이라는 거 거론하고 들었거든요. 이름표만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매출이란 부분 얘기했을 때 어음을 받아왔다. 또는 내가 외상매출금
이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회수하였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어음을 받아왔다. 그래서 어음을 내가 받으면 무슨 계정 과목으로 가자?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직 받지 못한 미수채권은 외상매출금, 내가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거나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 꼭 기억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외상매출